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야말로 쇼킹했던 2019년 노벨 경제학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마 전 세계 경제학자들, 특히 노벨상을 노렸던 경제학자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네. 매년 10월 중순쯤 되면 난다긴다 하는 경제학자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를 않거든요. 예, 그 분리패서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장관직이나 정치에 관심 많은 교수들이 개각대가 되면 잠잘 때도 전화기를 꼭 쥐고 잔다고. 바로 머리 밑에다가. 장관하라고 전화 올까 봐요. 근데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10월에는 다 그렇게 됩니다. 혹시 스웨덴에서 나한테 노벨 경제학상 준다고 전화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못 놓는 거죠. 근데 올해는 본인조차도 절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경제학자들이 대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3명의 공동 수상자는 MIT 대학교 개발경제학과 교수 에스테르 디플로, 그리고 디플로의 남편이고 디플로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한 인도 출신의 미국인 아비지트 바네르지 MIT 대학교 교수입니다. 또 한 명은 셋 중에 제일 덜 쇼킹한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마이클 크레머 교수입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디플로와 바네르지 부부니까요. 수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 바네르지가 어떤 놈이 야밤에 장난 전화질이야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크레모 교수는 공식 인터뷰에서 노벨상 준다고 전화가 왔을 때 요거 계좌에 돈 넣으라고 하는 피싱 전화인 줄 알았다라고 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이 대이변이었던 거죠. 이번 상이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노벨 경제학상은 무병장수상, 만수무강상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나이든 학자에게 상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려면 학문적 업적만큼 중요한 게 건강해야 된다. 요전까지 최연소 수상자가 케네스 에로라고 51세에 상을 받았는데 이건 노벨상 굉장히 초창기 때 이야기예요. 이후에는 대부분이 70대입니다. 50대 후반에 받은 사람이 셋인가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에스테르 디플로는 무려 1972년생입니다. 저보다도 한 살 어립니다. 최초의 40대 수상자죠. 남편 바네르지는 58세, 마이클 크레머는 55세.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진짜 충격적으로 젊은 건데 디플로가 40대에 상을 받는 바람에 두 사람은 이 젊은 건 아예 관심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디플로는 언젠가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이 29살에 MIT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냥 교수가 된 게 아니고 종신 교수가 됐어요. 29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였던 거죠. 그리고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플로는 언젠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운명인 건데 그게 47세 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 디플로는 노벨 경제학상 역사상 두 번째 여성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수상자가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경제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정치학자였습니다. 노벨상이 지독하게도 여성한테 인색한데 순수 여성 경제학자로서 디플로가 처음으로 수상을 한 겁니다. 수상자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디플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MIT 대학교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대학 교수 중에 무려 2명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노벨위원회에 전화를 합니다. 절대로 바네르지와 그의 아내 디플로라고 적지 마라. 디플로와 그의 남편 바네르지라고 적어야 맞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47세 디플로의 업적이 대단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파격은 지금 아내 때문에 완전히 조연으로 밀려났는데 남편 바네르지가 인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철저히 백인, 남자, 미국 이렇게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네르지 국적은 미국이 맞는데 혈통이 아시아 혈통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시아 혈통으로는 두 번째 수상자입니다. 흑인까지 포함하면 유색 인종으로는 세 번째 수상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노벨상의 편견을
깬 대단한 업적인 겁니다. 부부가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부부가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은 적은 종종 있습니다. 5커플인가가 있어요. 네. 분나르 미르달이 노벨 경제학상, 미르달의 부인, 제 이름이 잠깐 까먹었는데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상을 부부가 거머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죠. 여러 면에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디플로 바네르지 부부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또 다른 공동 수상자 마이클 크레머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언론에서 언급도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백인 미국 남자 이런 전형적인 노벨상 수상자들과 같은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영문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크레머 교수는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업데이트도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제발 이 사람에게도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 상을 받을 때는 누구랑 같이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는데 공동수상자가 변희재다 이러면 내가 되게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저 찾아오지 누가 변희재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공동수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상 받고도 아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모 교수는 디플로 바네르지 부부하고 같이 상 받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수상자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세 사람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빈곤 연구자들입니다. 근데 물론 세계적으로 빈곤을 연구한 학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빈곤을 책상머리에서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빈곤 연구계의 실험 경제학을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죠.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아프리카 빈곤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논쟁입니다. 이건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한 주제입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 같은 사람은 서구 사회의 원조가 내 고향 아프리카를 망하게 한다. 원조를 하면 부패 권력자들만 살찌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요는 원조를 줄여서 5년 내에 완전히 끊어버리자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반면에 모요에게 경제학을 가르친 스승이자 진보적인 대석학으로 불리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지금 제자 이야기대로 하면 당장 수백만 명이 죽는다. 계속해서 원조를 해야 빈곤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유명한 우파 개발 경제학자가 끼어듭니다. 이스털리는 담비사 모요 편에 서서 원조는 전혀 유용하지 않다. 시장을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죠. 이게 경제학계에서 빈곤에 대해 벌어진 삭스 이스털리 논쟁이라는 매우 유명한 논쟁입니다. 요 사람들 논쟁 중에 모기장 논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아프리카 가난한 민중들에게 모기장을 무상 배급해야 되냐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이 죽는데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장을 많이 나눠주면 말라리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원조에 반대하는 이스털리나 모요 같은 학자는 모기장 공짜로 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내고 사야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모기장을 공짜로 나눠주면 이거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으니까 모기장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거나 방구석에 처박아 놓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기장을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이걸 그물로 쓴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요. 그래서 모기장 원조는 바보짓이다가 이스털리와 모요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제프리 삭스는 그럴수록 더 나눠줘야지. 많이 나눠줘야 그중에 몇 명이라도 쓸 거 아니냐. 그리고 모기장을 그물로 쓴다고 안 나눠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 생겼을 때 모기장부터 사겠냐, 먹을 것부터 사지. 그래서 모기장은 더 설치가 안 된다. 반론을 합니다. 이런 논쟁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감당도 못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을까요? 실제로 빈곤층일수록 자녀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가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피임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서 애들 막 낳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게리 베커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는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더 가난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많으면 교육 예산이 여러 자식에게 분산이 됩니다. 반면에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의 교육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 베커의 조언을 받아서 가난한 나라 정부들이 끊임없이 산하 제한, 가족 계획, 피임 이런 걸 장려를 합니다. 인구가 줄어야 교육 기회가 는다는 명목으로요. 예. 심지어 엘윈 영이라는 영국 경제학자는 아프리카의 에이즈가 창궐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로 사람이 많이 죽으면 10명이 나눠받을 교육을 한 명한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인재가 더 많이 양산이 돼서 가난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 소개해드린 경제학자들은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떨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수준 높은 학문적 논쟁인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을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자, 모기장을 원조를 하면 그물로 쓴다는 건데 자식이 많으면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데 뭐 논리를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건 진짜 그러냐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가서 직접 봤어? 이 질문인 거죠. 담비자 모요 같은 사람은 나 봤어. 내가 아프리카 출신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기장 나눠주면 그물 만들어서 쓰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 봤다는 거잖아. 몇 집이나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 숫자가 몇 %야?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짐작해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식이 많으면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고? 진짜? 가서 확인해 봤어?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예. 도대체 자식이 몇 명부터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지, 그리고 한 명을 낳은 집안은 진짜로 교육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지 확인해 봤냐, 직접 봤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김 PD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경제학에서 벌어지는 빈곤에 대한 많은 논쟁들은 사실 책상머리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명제 하나로 20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냐고요? 아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보면 현장에서 삶을 함께 하다 보면 촛불 집회 때 자기 돈 털어서 촛불 나눠주고 방석 나눠주고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떠드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디플로와 이 3명의 공동 수상자들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 가보자는 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요. 원조가 도움이 되네 안 되네 멀리서 이론으로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 가서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 팀은 전 세계 수백 곳의 빈곤층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원조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과연 원조는 도움이 안 되는지 이걸 실험을 계속해서 해나가요. 이랬더니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모기장 논쟁 같은 거죠. 이것도 직접 가서 실험해 보는 겁니다. 공짜로도 나눠줘 보고 돈 받고도 팔아보고 모기장 10% 할인 쿠폰도 줘보고 실제로 디플로 팀은 이걸 수십 곳에 거처를 두고 일일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통계를 뽑아냅니다. 그 결과 모기장은 공짜로 나눠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때 주의할 점은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 말고 나눠줄 때 모기장 사용법을 충분히 5분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모기장 사용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모요나 이스털리 말이 틀리고 제프리 삭스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논쟁을 저 위에서 거대하게 하지 않고 직접 해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빈곤층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더 빈곤해지니까 산하 제한하자. 이것도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자식 하나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까? 자식이 10명이면 교육 수준이 과연 낮아질까? 이걸 현장에서 쭉 조사를 해보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리 베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야기 듣고 산하 제한했다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뻘짓을 한 겁니다. 지금요. 자, 예방접종.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가서 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 무료로 하면 얼마나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료로 하면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결론, 수십 군데서 해본 결과 무료로 하는 게 훨씬 높은데 이때도 주사 맞을 때 렌즈 콩이라고 예.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는 콩이 있어요. 네. 굉장히 쌉니다. 네. 요 콩을 1kg씩 얹어주면 접종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생존율도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그 콩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접종하면 상으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디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거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진짜로 가난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디플로의 이런 연구가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뻘짓을 산산히 박살을 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책상에서 만들어낸 몇 개의 거대한 수치로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양 개똥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디플로는 가난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찾은 거죠. 예. 이건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제학자의 시선이 사람 그 자체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디플로 부부가 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사실 이 번역책 제목이 저는 매우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책은 진짜 훌륭해요. 예. 이 책 맨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가난은 수천 년 동안 줄곧 우리 곁에 있었다.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가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지금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좋은 의도를 품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과 함께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무궁무진 개발하자. 그러한 아이디어가 99센트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 네. 가난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걸 멈추자는 겁니다. 예. BMW 타고 고급 호텔 학회에 참가해서 몇 가지 숫자 발표하면서 마치 경제학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바람을 잡는 허세도 버려야 됩니다. 이걸 해결을 하려면 진심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게 아프리카의 먼 곳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민중들 속에서 들어가서 보고 거대한 이야기 말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나하나 찾아야 된다고요.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보수 경제학의 성지로 불렸던 노벨 경제학상이 진짜로 모처럼 감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디플로 부부의 수상을 저는 정말로 축하하고요. 네. 이 수상을 계기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보다 진심을 다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힘을 모으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벨 경제학상에 관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